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트레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이너가 전문직인지 영업직인지 그리고 서비스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여기 인천 지역의 간석동, 구월동에서 케렌시아 피트니스라는 피트니스 센터 2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PT 부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코어 다이나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코어 다이나믹은 코어 근육이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문직의 성향이 있고 영업직의 성향이 있고 서비스직의 성향이 있습니다. 트레이너들마다 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트레이너에게 전문성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영업력도 뒤에서 설명 한번 하고 서비스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전문성은 회원님들이 주로 겪는 문제가 뭐가 있죠? 다이어트나 근육 증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근육 증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또는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근육 증가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트레이너가 전문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같은 진짜 전문 직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회원님들을 도와드리기에는 분명히 꽤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고 자신도 공부도 필요하고 성과도 필요하고 성취도 해본 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회원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게 전문성이죠. 다이어트로 예를 들자면은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은 트레이너와,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3%까지 빼본 그런 걸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트레이너와 그리고 기본적인 생리학,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빠지고 근육이 어떻게 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회원님을 가르친다면 회원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힘든지도 모르고 회원님이 너무나 먹고 싶을 때도 모를 수도 있어요. 트레이너가 바디 프로필도 찍고 대회도 나가봐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봤다면 언제 입이 터질 것 같은지, 언제 너무나 힘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몇 주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축이 나는지 이걸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 이론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그걸 겪고 나서 실무에 적용을 하는 건 전문성이죠. 네. 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회원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근육 증가 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운동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 전문가를 찾는데, 그 전문가가 전문성이 없으면 해결해 줄 수가 없겠죠. 사실 전문성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성 너무 중요한 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서 영업력과 서비스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높은 가치를 회원님께, 고객님께 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어떤 회원님들을 정말 사기를 치거나 잠깐 신뢰를 줘서 현혹시켜서 돈만 받고 그 뒤에 관리를 해드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문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도 대가를 받아내지 못하고 돈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너무나 높아도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비스까지 나쁘다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정말 맛집인데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장인, 어떤 기술의 장인인데 영업도 잘 못하시고 내가 주는 가치만큼도 받아내지 못하고 서비스도 좋지 않아서 그 장인의 전문성이 너무 높지만 이 안 좋은 걸 참을 수 있는 사람만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많은 고객을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아도. 그래서 전문성에만 치중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트레이너가 있어요. 영업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영업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의사, 변호사, 판사 같은 전문 직종도 광고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똑같이 영업을 합니다. 법무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하는 분들도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간판만 봐도 정말 눈에 띄게 만들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고 또 내가 주는 가치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마진을 많이 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영업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좋지 않은데 잠깐 돈 벌라고 영업하려고 회원님을 현혹시켜서 신뢰를 어떻게든 주고 돈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관리도 해드리지 않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소개도 일어나지 않고 만족도 되지 않으니까 재등록도 하지 않을 거고 평판이 점점 나빠지겠죠. 나가서 이 시장을 좀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트레이너라는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이제 나쁜 사례죠. 세 번째는 전문성과 영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너가 서비스직이냐고 봤을 때는 트레이너는 운동을 통해서 회원님들을 도와드리는 서비스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1대1 PT 서비스죠. 회원님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차리고 회원님이 힘든 것도 잘 알아차리고 얘기도 잘 들어드리고 또 정말 친해져서 정말 좋은 어떤 선생님이 매력적인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랑 영업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너무 좋지만 재등록이 안 나요. 간혹 소개는 나와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팬심으로 등록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잘하는 사례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안과를 갔는데 그게 무슨 검열반이라는 거래요. 검열반이 뭐 눈에 뭐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흰자에 뭐가 윤기가 돼가지고 튀어나와서 막 걸리적거리고 엄청 건조하고 불편한 거죠. 제가 집 앞에 있는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눈을 보더니 뭘 넣는 거예요. 넣는 걸 그냥 받았죠. 받았는데 바로 주사기를 꺼내더니 눈에다가 주사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거 별거 아니래요. 그냥 빼면 된대요. 아 그래도 제가 눈에 닿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이거 뭔지 설명부터 하시라고 하니까 검열반이라는 건데 눈에 피지가 찬 거여서 이거 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둬도 돼요. 시력엔 문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친절하게 느껴져서 그럼 이거 주사를 하는 방법이 아니면은 어떻게 안 되나요? 여쭤보니까 뭐 레이저도 되고 시술도 되는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은 낫던지 안 낫던지 한대요. 눈에 뭐가 났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럼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하니까 네이버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열반 검색해서 보세요. 검열반 사진 선생님과 똑같죠? 원인은 뭐 건조하다가 뭐 먼지가 들어가서 비벼서 이렇게 생긴답니다. 이걸 읽어주고 계시니까 이게 전문가인가 싶은 거죠. 저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검열반이라는 건 몰랐지만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 뭐 제가 더 주의하거나 어떻게 관리할 게 있을까요? 하니까 아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시력에 영향 없으니까 싫으면 수술하던지 아니면 피지 한번 빼보던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냥 알겠다고 가겠다고 했는데 약 처방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소염제랑 항생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뭐 항생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으니까 이게 염증인가요? 아니면 균에 감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균에 감염이 되는 걸 방지하는 뭔가 필요한가요? 하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항생제랑 소염제를 제가 받고 먹어야 되죠? 하니까 염증은 아닌데 뭐가 난 거니까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너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저희 일상에 이제 좀 큰 안과가 제휴가 돼 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간호사분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막 증상도 여쭤보고 그 며칠 동안 불편한 거 있었는지도 들어보고 언제 발병이 됐는지도 여쭤보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안약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약이 아까 그 안약은 마취제였고 지금 주시는 안약은 눈의 색깔을 잘 보려고 하는 일시적으로 염색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넣었죠.
설명해 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이제 진료를 들어가서 봤더니 검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구나 싶었죠. 근데 이제 같은 얘기를 해주시긴 하는데 검열반이 왜 걸리고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상 관리할 게 없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미용상으로 안 좋게 보이면은 수술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작아서 괜히 눈 건드리지 말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냥 살았죠. 관리를 할 것도 없었어요. 인공 눈물만 넣었죠. 그랬더니 근처 충혈이 좀 빠지니까 좀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전문 직종인 의사 선생님도 서비스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트레이너 분을 인스타로 한번 봤는데 그 트레이너 분께서 귀가 안 들리시는 회원님이었는데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시는 회원님을 PT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수업을 잘하려고 유튜브로 수어를 공부를 해서 PT 수업 때만 하는 거예요. 막 수화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서비스지. 이게 전문가의 서비스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릴스가 엄청나게 터지고 많은 분들의 공유가 되더라고요. 많은 트레이너들이 그걸 공유를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하는 일이 전문 직종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직의 양상도 띠는 것도 사실이에요. 서비스직이기도 합니다. PT라는 서비스를 해드리니까요. 서비스직의 양상도 띱니다. 전문성을 기반한 영업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전문성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내 영상 초반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트레이너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또는 운동 전문가는 스타일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객이 와도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이 와도 내가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특히 영업 역량과 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만 갖춰지면은 회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전문성은 계속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만 갖춰지면 괜찮아요. 더 뛰어나면 분명히 더 좋은 역량이 되겠지만요. 전문성만 좋고 나머지가 안 좋으면 이분에게도 분명히 고객이 있어요. 다만 많은 고객은 없을 거예요. 이분에게 맞는 고객만, 이분의 어떤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는 분만 오실 거고 영업력만 좋은 분에게도 고객은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지만 그게 맞다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또 전문성과 영업력이 좀 떨어져도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고 선생님이 너무 좋고 정성스러운 게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세 가지 역량 모두 다 육각형으로 잘 돼서 어떤 고객이 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레이너이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또는 전문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의사 선생님을 찾으러 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거 이상하잖아요. 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결해 주기 전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겠죠. 기왕이면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요. 그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캐렌샤 피트니스에서 PT 총괄을 한 지 6년 정도가 됐는데 그 6년 동안 PT 부서를 이끌고 트레이너를 교육하고 양성을 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충이 있어요. 전문성에 대한 고충은 회원님들의 케이스를 겪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채워나가고 공부해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돈 얘기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내가 회원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회원님을 뭔가 사기치거나 폭리를 취하고 많은 마진을 남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트레이너가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는 비용은 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걸 받으면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뭔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업적이게 보이진 않을까? 나의 어떤 회원님에 대한 마음이 안 좋게 비춰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회원님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요. 돈 내고 제대로 등록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업력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서비스는 여러 가지 역량이 중에서 가장 좀 애매해요.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회원님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회원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서 도와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역량이에요. 서비스 감각이란 말이죠. 전 이런 걸 어떻게 교육하냐면 회원님을 경청하는 방법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미러링이라고 해서 말 따라하는 게 있어요. 회원님이 뭐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면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드셨다고 하면 아 그거 드셨구나.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 같은 방식이 있고 소도구 운동을 하더라도 회원님은 소독을 막 손으로 이것저것 하고 발로 이렇게 하다가도 내려놓게 되면은 그거 옮기고 싶을 때 그걸 발로 쓱 옮기는 게 아니라 허리 숙여서 손으로, 왜냐하면 회원님이 손으로 만지는 도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회원님이 어디 이동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라고 말을 해야 할 때 몸을 확 끌거나 고개를 잡고 돌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원님의 몸은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요. 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급자 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서비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려하는 거니까 불쾌할 만한 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뭐 요즘에 근막이완이라 그래서 공이나 폼롤러로 마사지도 해드립니다. 그런 걸 할 때도 살과 살이 닿지 않게끔 하거나 뭐 꼭 해야 한다면은 수건 위로 하거나 간접적인 터치,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조금 일부를 해드리던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불쾌하게 뭔가 터치가 들어가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언행은 마찬가지고요. 제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너는 전문직이냐 영업직이냐 서비스직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세 가지 모두 다 맞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특화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 특화된 것 말고 부족한 부분도 채우면은 훨씬 더 훌륭한 트레이너가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인정받고 많은 고객들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캐렌샵 피트니스에서는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을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입사하면 8주 동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트레이너의 수습 기간이죠. 경력이 있는 트레이너도 똑같이 교육을 합니다. 잘하시면은 원래 역량이 있으시면은 상기시키면 되는 거고요. 매뉴얼적으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컴플레인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6년 정도 하니까 평판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리뷰도 많이 좋은 리뷰가 많이 쌓이고 회원님들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저희 PT는 그래도 회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